이어서 내가 냈던 그 추가 의견서들을 공유를 해볼게. 제출 취지 보면 본 피의자는 나 말하는 거야. 본건 경범죄 고소가 실제 가해자 교사범인 스토커 측이 자신에 대한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한 전형적인 보복성 맞고소임을 소명하고 본건이 단순 소음 분쟁이 아니라 지속적인 스토킹, 해킹, 사생활 침해 범죄의 연장선임을 밝히기 위해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한마디로 전현무가 짠 셋업한 그 사건이라 이거야. 고소 경위의 비정상성, 사건의 비합리성, 고소인 주장은 그러니까 그 외국인 여자가 말하는 거는 피의자 내가 소음 유발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건데 실제 상황은 고소인 즉 그 스토커 측의 인물로 추정되는 그 외국인 여자가 1년여에 걸쳐서 반복적 고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했고 이에 대한 몇 달에 걸친 두세 번의 간헐적인 항의 이후에 고소가 제기됐다는 거야. 이거 뭐 4월하고 7월에 항의한 내용 가지고 내가 뭐 공포감을 유발했대. 그거 진짜 웃기잖아. 매일매일 가서 막 문 두들겨. 그러면 불안할 수 있어. 근데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딱 두 번 그랬어. 근데 그게 뭐 불안과 막 스트레스 유발하고 공포감을 유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이 미친년이. 일반적인 분쟁이 아닌 고소 유도형 상황 조성 구조라는 거야. 고소를 일부러 유도하려고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본건과 병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에서 저는 동일 세력에 대해서 형사 절차와 관련 사건에 대한 민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면서 울산 북부경찰서에 이제 전현무가 음란성 게시물 작성한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내가 고발을 해놓은 상태였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는 봉씨 수사관 봉씨가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직권남용했다, 직무유기했다 이런 내용으로 내가 고소해놓은 상태였고 대전광역시 경찰청에는 이제 해킹당한 거 수십 차례 거의 60차례에 관련된 그 해킹 혹은 해킹 시도에 관련된 고소장 넣어놓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수원 고등검찰청에 우리 아빠 강요한 걸로 강요 합박 이런 걸로다가 고소해 놓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수원지방병원에 그 SK나이츠 김태훈에 대한 어떤 소액소송 청구해 놓은 상황이었고 다 적어 놓은 거야. 보복성 맞고소의 전형성 이거는 뭐 내가 버닝성 사건 얘기했잖아. 바로 전 영상에서 버닝성 사건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는지 그 얘기 했었잖아. 똑같다는 거야 이거는. 결국 보복성으로 고소한 전형성이라는 거야. 고소인의 저에 대한 소음 및 첫 진정 시점 2024년 9월 14일은 제가 다수의 언론사와 뉴스 채널에 언론 제보를 처음 하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고소인은 본건 고소 시점 이 사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이 사건에 대해서는 7월 4일 날 고소가 들어왔거든. 그때는 제가 고등검찰청에 스토킹 폭로 및 제보 직후 납치 감금당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의 항고장 제정. 이때가 항고장이었네. 뭐 재정시청 때가 아니라 항고장이었나 보다. 그러면 4월 달에 그 소음이 되게 많이 유발됐던 그때는 아마도 그러면은 불송치 2신청 했을 때인가 봐. 그때쯤이었나 봐. 두 시점 모두 소음이 집중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강력하게 발생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선 의견서에서 제출했듯 저는 고소인의 지속적인 소음 유발과 벽두식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 의심 정황으로 인해서 2025년 8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거 한마디로.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 방향을 흐리고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경범죄, 모욕, 협박 등 경미한 사건 동시다발적으로 맞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거 전현무가 하고 있는 짓이라 이거야. 본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가해자 신원 은폐, 고소인 성명 불상. 누군지 모르잖아, 가해자가. 사건, 그리고 스토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해자 스토커인 본인은 숨어 있고, 흥신소를 내세운다 이거지. 사건 유도형 상황을 조성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유발한 다음에 항의를 유발해. 지금 봐봐. 소음이 먼저 발생한 거잖아. 그럼 내가 피해자여야 돼. 근데 내가 항의한 거 가지고 나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거야. 사건을 유도했다는 거야. 유도. 이 상황을 유도했다는 거야. 주요 범죄 수사와 동시 진행, 스토킹 관련 폭로 및 제보 이후 납치 감금 당한 사건에 대해서 항고 시점에 진행된 고소인의 고소라는 거야. 이게 그냥 우연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시점에 계속 소음이 더 크게 발생한 시점들이 있고 그때가 주로 내가 상급 기관에 뭔가 사건 올릴 때라는 거야. 경미 혐의로 피해자 프레임에 전환했다는 거야. 경범죄라는 불안 유발을 주장하면서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결론 및 요청. 본건 고소는 사실관계 정황 동시 진행 중인 다수 형사사건을 종합할 때 실질적 스토킹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기한 보복성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피의자는 본건 혐의 없음, 각하 또는 불이건 처리와 고소인의 무고, 업무방해 여부 검토를 요청드리며 스토킹 해킹 사건과 병합 또는 연계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하면서 내가 참고자료로 고소인의 고소 시점과 제 스토킹 폭록을 작성 및 제보 관련 사건 고소 타임라인 그 다음에 전현무 스토킹 폭록을 2000
2025년 8월 작성한 글이 이게 3개월 동안 삭제되지 않았고 명예훼손 등의 법적 제재 없었다는 거를 내가 보낸 거지. 두 번째 의견서야 이거는. 제출 취지. 본인은 방송인 전현무로부터 약 2년간 지속적인 스토킹 및 이에 준하는 조직적 괴롭힘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흥신소가 연루됐을 때 조직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흥신소 개입, 주변 인물 접촉, 제3자를 통한 압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추가 의견서는 위 스토킹의 실질적 정황, 위층 거주자의 보복성 맞고소 정황, 방송인 전현무의 제3자, 우리 오빠를 통한 간접 개입 사실, 폭로 이후 전현무가 법적 대응을 회피한 비정상적 행태를 종합하여 본 사건이 단순 이웃 분쟁이나 우발적 신고가 아니라 지속적 조직적 스토킹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방송인 전현무의 장기간 스토킹 및 간접 개입 정황. 본인은 2년간 방송인 전현무로부터 스토킹 당해왔으며 이에 대해 언론 제보, 온라인 폭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왔습니다. 전현무는 직접적 접촉 대신 흥신소 개입, 제3자를 통한 간접 압박, 주변인 접촉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위축 시도 등을 반복해왔으며 이는 교사본 구조상 입증이 곤란하나 현재 일부 증거가 확보되어 제3자에 관해서 고소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현무로 직접 치지 않는 거야 나도. 제3자를 치는 거야. 그게 우리 오빠, 우리 아빠, 뭐 아니면 일반 친구들 중에 혹은 일반 지인들 중에 명예훼손하고 다닌 사람들,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실제로 본인은 스토킹 피해 사항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거부하는 문자, 대화 내용을 정황 증거로서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여기다 낸 거야. 누가 진술하기 싫다고 하는 문자들이나 대화 내용 같은 거 있잖아. 뭐 SK나이스 걔도 그랬고 아니면 KT 실장인지 뭔지 그 사람 왔었다 본사에서 KT 소니폼의 실장인지 뭔지 그 사람도 뭐 선수들이 진술하기 싫다는데요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 거 다 낸 거야 여기다가. 그럼 실제로 스토킹 상황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위층 거주자의 소음, 스토킹 진정, 경범죄 맞고소의 경과. 특히 본인의 폭로 및 고소가 본격화된 시점, 2024년 8월 중순부터 말부터 위층 거주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과도한 소음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항의하자 위층 거주자는 돌연 본인을 상대로 스토킹 진정, 불안을 조성했다는 취지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고소를 제기했어. 이게 또 이제 2025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앞에서도 뭐 스토킹으로 고소했던 거지. 그러나 위 고소는 본인의 특정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본인의 폭로, 고소 시점 직후 본인의 제3자에 대한 항고장 제출 직후에 이뤄진 점에서 전형적인 보복성 맞고소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2024년 스토킹 고소나 아니면 2025년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고소 둘 다 보복성 맞고소다 이거지. 이 점은 이미 추가 의견서에서 소명하였으나 방송인 전현무의 간접 개입 정황과 결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강조합니다. 방송인 전현무와 친오빠 접촉 사실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 내용. 최근 본인의 친오빠와 방송인 전현무가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거는 뭐 불송치 결정서에서 봉 씨가 작성한 데서 나왔었잖아. 해당 사실은 별건 불송치 결정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서에서 전현무가 비공식적으로 제 온라인 폭로와 관련하여 제 친오빠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현무가 본인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을 경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통제하려 하는 간접 스토킹의 명백한 정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24,000회 이상의 조회된 폭로글에 대한 전현무의 비정상적인 침묵. 본인은 전현무에 대해서 작성한 폭로글이 총 조회수 24,00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무는 단 한 차례도 명예훼손 고소를 하지 않았고 게시물 삭제 요청조가 없었으며 법적 대응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 또는 방송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 통상적임에도 전현무는 오히려 침묵하며 간접적인 압박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폭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법적 대응 시 불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강하게 추상케 합니다. 한마디로 이때만 해도 뭐 폭로글 있었고 내가 내용 증명 다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 전혀 없고 뭐 삭제 요청도 없었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 음란성 게시물 관련해서 내가 올렸던 막 폭로글이 막 조회수가 막 도합으로 3만이 넘었어. 그러고서 내가 그 폭로글에다가 내가 스토킹 관련돼서 올렸던 폭로글을 다 연계시켜 놨었어. 밑에서 같은 작성자가 쓴 글 막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 와서야 다 삭제 요청한 거야. 그것도 나한테 막 법적 대응 전혀 없었어. 생각해봐. 전현무가 남성 성기가 뭐 크기가 커요. 뭐 이런 거잖아. 흑인이 성기가 큰가요? 뭐 남자 고추가 뭐 어쩌고 이런 유료의 글을 엄청 많이 올려놓은 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이건 전현무가 쓴 글이에요 하면서 내가 올려놨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같았으면은 보통 법적 대응을 해야 맞는 거지. 내가 완전 없는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런 거 못하는 거야. 지가 쓴 글이 맞으니까. 명예훼손을 고소했어. 그러면 닉네임 클레이 탐슨이 누구 건지 확인해. 지 거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얼마 쪽팔리겠어.
그 완전 이미지 타격에다가 거기다 스토킹에다가 뭐 불법 촬영까지 막 거기 다 퍼져. 그럼 지금 지 인생 망할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명예훼손 고소 못 하는 거지. 동일 세력에 대해서 형사 절차, 뭐 울산 북부경찰서, 서대문 경찰서, 대전 경찰청, 수원지방 법원 등에 대해서 수사 및 민사 절차 여전히 진행 중이고 서울 종로경찰서에도 경찰 비위에 대해서 추가 증거 발견에 이에 대해서 토대로 고소장. 근데 중요한 건 이 뭐 경찰 비위에 대해서 냈던 고소장에 대해서는 뭐 수사 똑바로 안 했다잖아. 어쨌든 그러고 있고, 참고로 본인은 2년간 이사를 4번 했으며 관할 경찰서인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수원 장항에서 반복적인 수사 기피로 인해서 타 지역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고소장 제출한 상태이며 사건 이송 금지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하면서 증거자료 이런 것들 넣어놨고, 결론. 본 사건은 방송인 전 업무의 장기간 스토킹, 흥신소 및 제3자 개입, 위층 거주자의 보복성 맞고소, 친오빠를 경유한 간접 압박, 폭로 이후에 비정상적인 침묵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이에 본 사건은 단순히 이웃 분쟁이나 우발적 신고로 보지 말고 지속적, 조직적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에서 재조명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면서 1월 16일 날 낸 거예요, 이거를. 세 번째 추가 의견서. 보의견서는 본건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선행 위법 행위 및 관련 스토킹 사건 수사 과정 상의 중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이제 일단은 경범죄처벌법 성립 요건이 불충족한다는 게 뭐냐면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동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가해진 행위일 것,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불안 또는 공포를 유발할 정도일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본인의 행위는 장기간 반복된 위층 소음이라는 선행,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항의였고 일회적, 상황적 대응에 불과하며 그렇잖아. 4월하고 7월에 딱 2번 그랬다니까.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려는 목적이나 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경범죄처벌법의 구성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위법성 및 책임 또한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가 먼저 막 소음을 일으키고서는 나를 막 괴롭혀. 그래서 문두둑이 했더니만 내가 뭘 불안감을 일으켜. 지가 먼저 불안감을 일으킨 거잖아. 이 미친년이. 이 미친 외국인년은 지가 흥신소 직원이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내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나를 가해자로 만든 거라니까. 지가 가해자면서. 위층 소음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선행성. 본인이 항의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위층 거주자의 지속적 반복적인 소음 발생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 미친년이 먼저 목적, 그러니까 뭔가 그 항의에 이유를 제공했다는 거야. 해당 소음은 단순 생활소음의 범주를 벗어나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내가 그랬잖아. 항고를 올릴 때, 재정신청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상급기관의 고소권을 올릴 때 더 심하게 난다니까 이게. 그리고 언론제보 되게 심하게 언론제보를 막 하기 시작할 때 폭력을 막 올리기 시작할 때 이럴 때 훨씬 이 소음이 심각하게 발생했던 거야. 본인이 고소, 항고, 언론 제보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던 시기와 명백하게 중첩됩니다. 이는 우발적 소음이 아니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자극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최소한 본인의 항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건 정당방위였다는 거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항의할 권한이 있다는 거야. 소음 행위의 스토킹 맥락상 평가 필요성. 본인이 현재 별도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이며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조직적 개입, 제3자 활용, 감시, 접근 행위가 문제된 인물입니다. 한번 전 업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사건의 위층 소음 역시 특정 시기 집중 발생, 본인의 심리적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 그치? 내가 이런 어떤 고소건을 할 때 더 심하게 하면 내가 화가 날 거 아니야, 더. 나에게 어떤 분노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높이기 위한 어떤 행동이었다는 거야. 이후 형사 문제로 비화된 점을 종합할 때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층에 흥신소 인력이 배치되어 소음 유발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였고 해당 내용은 외부에 폭로된 게시물을 통해 누적 조회수 25,000 이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 폭로가 있던 당시니까. 나중에 전 업무가 그거를 내가 얘기했잖아. 음란성 게시물 관련된 거랑 다 연결시켜 놨다니까. 내가 그 폭로 글들을.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이제 삭제 요청한 거야. 네이트판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정정 요청이나 민형사적 대응이 없었어. 이거 3월까지도 이렇게 없었다니까. 3월까지도 그 폭로가 계속 있었어. 이후에 뭐 어차피 내가 유튜브 만났으니까 상관없는데 허위라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법적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층 거주자가 단순한 무관한 제3자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춥니다. 이 사람 분명히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미 내용 중에 맨 처음에 보냈던 전현무한테 맨 처음 보냈던 그 윗집에 뭐 흥신소 벽주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날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명시적으로 써놨었어. 내용 증명에.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 없었잖아, 전혀.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같은 이름으로 같은 전화번호로다가 계속 얘한테 내용 증명 보냈다니까? 전현무한테 똑같이. 그럼 전현무는 내가 폭력을 올리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내 정체를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법적 대응 안 하냐 이거야. 못 하는 거지. 본인의 심리 상태 및 반응의 비비례성 부재. 본인은 본 사건 이후 결국 이사를 했고 수사 기피, 부정 종결의 반복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종합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대인관계에서 온화하며 인내심이 높고 공격성이 낮은 성향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항의 행위가 본래 성향이나 상시적 문제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진 반복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예외적, 한계적 반응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뭐 이거는 뭐 종합심리검사 결과 다 냈고 수사 과정의 중대한 문제점, 경찰 비위 및 수사 기피. 본건의 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관은 본인이 고소한 별건에서 경찰 비위 정황으로 현재 조사 대상에 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 고부랑하고 종로경찰서 이 사건 총 2건에서 본인은 해당 수사관이 스토킹 폭로와 언론 제보 시점 발생한 납치강공 사건 고소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본인의 부친 연락처 취득 경위와 부친이 본인의 경찰서 출석 날짜와 시간을 제공받은 경위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반복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위법 수직을 문제 삼아 수차례 상급 수사기관에 조사 요청을 제기했으나 묵살되었고 결국 정시로 해당 수사관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수사관 정시에 대한 고소 내용 말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송치 결정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수사관 정시가 또 맡았다는 거야.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및 수사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사관 정씨 이 새끼도 분명히 경찰 비위가 이미 엮여져 있는 새끼인데 이 새끼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 제대로 처리했겠냐 이거지. 당연히 아니라는 거지. 이는 본 사건 판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입니다. 결국 내용 증명 내보냈던 거 종합심리검사 결과 본건은 수사관 정씨에 대한 위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조사 요청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다른 별건에서 수사관 정씨에 대한 고소한 내용 이런 것들 다 넣고 본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위증 소음이라는 선행 위법 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상황적 대응이고 수사 과정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관 정씨가 이 사건 맡았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데 그 사람이 이거 사건을 맡으면 나한테 호의적으로 나오겠어? 아니지. 뭔가 불공정하게 행동했을 거라는 거야. 따라서 본인에게 경범죄 성립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 및 사실관계 모두 반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송치 판단의 타당함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이제 이렇게 추가 의견서를 3번이나 더 냈는데도 결국에는 벌금형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결국 정식재판 청구한 거지. 지금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낸 게 3월인가 4월인가 이랬으니까 3개월 있다 잡힌다 했으니까 6월이나 7월에 잡히겠지.